지난 19대 총선에서 선출된 대한민국 대표 지역 일꾼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네, 제19대 총선 당선인을 만나다 오늘은 인천 계양을에서 당선된 민주통합당의 최원식 당선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먼저 당선 소감부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먼저 과분한 선택을 해주신 저희 지역 유권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마 저의 진정성과 시민사회 이력에 대해서 좋게 봐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제가 약속드린 공약을 성실히 실천해서 부끄럽지 않는 정치인,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으로 거듭나가겠습니다. 네, 인천 계양을 지역에서 당선이 되셨는데 인천 계양을은 현 송영길 인천시장의 오랫동안 이제 지역구였습니다. 3선을 했고 또 인천시장에 출마하면서 재보궐선거가 있기도 했었죠. 당시에는 2010년 7.28 보궐선거에서는 현재 새누리당이죠. 이상권 후보가 당선되기도 했던 지역입니다. 네. 자, 민심을 그만큼 예측하기가 어려웠던 지역이 아닌가 싶은데 당선될 수 있었던 승리의 요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상대방이 현역 의원이시고 또 상당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참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인천에서 태어나서 인천과 함께 해온 이력들 그리고 인천 시민사회에서 활동했던 이력들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려주신 것 같고 아마 지역 선거 구도가 그러한 인물론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승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총선 결과 인천 지역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6대6으로 팽팽합니다. 좀 긴장감이 감돌 것도 같은데 어떤가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저희가 좀 잘못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민주통합당이 비교적 승리한 편인데 저희는 딱 절반이기 때문에 일단은 잘못한 것이라고 보이겠죠. 아마 그 원인은 공천의 문제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인천이 좀 투표율이 낮았던 것도 어떤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희가 해보는데 이번 선거에서 낮았던 투표율 민주통합당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가 인천에서도 가장 투표율이 낮았기 때문에 사실 가슴 졸였습니다. 그만큼 저희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선거장에 안 나오신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깊이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투표장에 좀 이렇게 덜 나오셨던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공천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다음에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던 그런 점들 때문에 아마 과감하게 투표장으로 못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투표율은 뭐 총선뿐만이 아니라 대선에서도 또 중요할 텐데 대선도 코앞으로 다가온 느낌입니다. 앞으로의 승리를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선거 일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 선거, 대선 후보 경선, 그리고 대선까지 숨가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국민의 지지를, 국민의 마음을 얻는 그다음에 시대 정신을 어떻게 표현하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남은 한 8개월여 동안의 시간 동안은 어떻게 좀 당이 좀 쇄신을 다시 하거나 민심을 좀 겸허하게 수용하는 여러 가지 체질 개선 작업도 좀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작업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당으로서는 이러한 정치 일정 속에서 이번 총선에서 잘못된 공천 과정을 어떻게 성찰해서 새로운 안으로서 국민에게 내보이냐, 시대 정신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 그리고 연속되는 지도부 선거, 후보 경선에서 국민의 마음을 담아내는 그런 후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했냐, 그리고 야권 연대도 국민의 열망을 어떻게 모아내냐 등등의 숨가쁜 일정들을 국민의 기대 속에서 진행해야 되는 거죠. 네, 최원식 당선인께서는 시대 정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인천 토박이시고요. 그 시대 정신을 누구보다도 잘 구현하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여 년간 인천에서 인권 변호사로 활약하시면서 역시 이 사회적 약자, 어려운 계층의 귀에 많이 귀를 기울이셨던 그런 변호사 출신이신데 변호사 출신에서 정치에 입문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시민사회에서 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런 활동을 저희 지역 선배나 후배들이 그런 분들이 저한테 정치에서 한번 구현을 해봐라. 서민과 함께 했던 삶을 정치 속에서 구현해봐라. 이런 권유 때문에 제가 정치 입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인권 변호사 시절에 계양산 골프장 반대 추진 운동을 하시면서 유명해지셨는데 이 논란들이 환경과 관련된 거잖아요. 평상시에 환경에 좀 관심이 많으셨나요? 예. 여태까지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볼 때 정복의 대상으로만 바라봤는데 이제는 상생과 공존의 파트너입니다. 왜냐하면 환경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기 때문에 환경을 파괴하면 자기 근거를 없애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찍부터 생명운동, 평화운동에 나름대로 깊이 관심을 가져왔고 이런 연장선상에서 환경운동에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정치에 입문해서 선거를 치르다 보면 생각보다 뭐 여러 가지 벽에도 부딪히고 어려움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 선거법에 대해서 느끼신 점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 현행 선거법이 그 돈 선거를 억제하는 데는 상당히 장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정책 선거를 만드는 데는 좀 부족하지 않나. 네. 지금 후보자들의 정책을 알리는 기회가 선거운동 기간 내에 홍보물 1회, 그다음에 토론회 1회에 불과합니다. 근데 좀 과감하게 정책 선거로 이끌려면은 그 예비 후보 등록 기간부터 홍보물을 발간하도록 하고 또 토론회도 그때부터 계속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후보자를 검증하고 이 선거 유권자들이 알아간 시간이 좀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예. 정책을 알리고 지역민 사이에서 정책을 거론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네. 환경 운동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경인 아라뱃길 역시 환경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 또 지역 단절이라는 목소리 등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경인 아라뱃길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만들어진 거 저희가 환경 친화적으로 갖고 나가야 됩니다. 먼저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수질 문제, 그다음에 환경 문제를 검토해서 환경 친화적인 공간으로 갖고 나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제성 문제도 좀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 물동량이 좀 부족할 것이다. 이래서 좀 걱정스러운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보기에 화물 기능은 아마도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거리상으로나 아니면 수심의 정도로 봐서 그 화물 기능을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렇다고 화물 기능을 가능하게 할 경우에는 수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화물 기능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화물 기능은 조금 생각하기 어렵다는데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친수 공간으로 좀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또 역할이라든지 제안이 필요할까요?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수질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경인 아라뱃길의 어떤 염수 침투나 아니면은 그 수질의 이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좀 수질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수질이 개선되게 하고 그다음에 주변 환경을 환경 친화적으로 가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간다면 충분히 어떤 지역에서 아름다운 공간으로 정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인천 지역은 뭐 구도심과 뭐 신도시가 맞닿아 있기도 하고 정말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12명의 의원들이 참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지역입니다. 인천 지역 전국 지자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자립도 문제에서 상당히 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임금 체불 문제까지 최근에 불거졌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해결책 좀 보일 수 있을까요? 인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지자체들이 재정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먼저 일반적인 해결책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현 중앙정부가 그 사회복지 비용들을 지방정부에 이관을 시켰기 때문에 일어나는 원인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맞게 적절하게 세원을 지자체로 이전해주는 그런 방안들이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은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잘 해내야 할 텐데 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아시안게임의 문제는 전임 시장이 그 중앙정부에 그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확언을 하고선 아시안게임을 유치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경제 상황이 악화돼서 재정적인 위기가 오는데 저희의 바람은 딴 것도 아니고 어떤
부산 아시안 게임 정도의 그 재정 지원만 해준다면 점진적으로 재정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예산 배분이 그럼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인천시에서 해결하겠다고 했던 문제와 이제 부족분에 대해서 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가능할까요? 예, 그거는 지금 지역사회와 지역 정치권에서 거의 합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최소한 부산 아시안 게임 정도의 어떤 30% 정도의 재정 지원이면은 예. 저희가 해결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 모든 공약을 다 지켜 나가셨으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제시한 공약 그리고 이것만큼은 내가 4년 동안 꼭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공약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모든 공약이 다 중요하죠. 예. 그렇지만은 지금 제가 가장 시급히 먼저 진행을 해야 될 거는 서운 산업단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계양구의 재정 자립도가 29%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세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제가 해야 될 일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은 저희들도 좀 궁금한 질문인데요. 이 계산택지 방송국 유치 문제도 오랫동안의 계양의 현안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 계산 택지가 한 10여 년 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했던 어떤 터미널 용도는 사실상 폐기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저뿐만 아니라 시장님, 구청장님 그리고 시구의원님들도 같은 공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공약을 위해서는 어떤 그 용도를 먼저 변경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각, 매수 협상, 그 다음에 지역민 설득 그리고 어떤 유치될 대상인 방송국과의 어떤 원활한 소통과 협상이 필요하는데 사실 쉽지만은 않지만은 저희가 정치적으로 차분하게 진행돼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민주통합당은 당선인들이 모여서 이제 민생특위를 결성을 했습니다. 19대 국회 대비한 여러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민생특위사나 민생안정본부에 당선인께서 배치가 되셨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실지 또 앞으로 국회 어떤 상임위 활동을 계획하고 또 희망하고 계신지 좀 말씀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선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진짜 민생이 위기라는 그런 것을 목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서민들의 삶이 핍박해졌습니다. 특히 고유가, 고물가, 그다음에 고주거비, 또 학생들은 고등록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서민 경제가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통합당은 민생특위에서 그런 어떤 서민들의 그 삶을 힘들게 하는 그런 고비용들을 과감하게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상임위는 지역적인 여건으로서는 국토해양이나 그다음에 지식경제가 필요합니다. 근데 다만 제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사위로 차출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네. 자, 말씀 들으면서 당선인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진 느낌인데요.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좀 계획이나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 저는 그 대선에서 저희 민주통합당이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거전에서 말씀드렸던 3대 양극화, 정치적으로는 동서양극화, 경제적으로는 빈부양극화, 그리고 민족적으로는 남북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공약 그리고 또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19대 국회에서 멋진 초선 의원 활약 최원식 당선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인천 계양을의 민주통합당 최원식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